안녕하세요, 소피비입니다. 서스펜스 시간 여행으로 이어지면서 잠 못 이루는 필연적인 한국 드라마, 소중한 장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통곡 드라마에 대한 피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고 일설에 따르면 면역력도 향상된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눈물 흘리며 볼 수 있는 드라마 두 편을 소개한다는 야후 재팬 기사입니다. 응답하라 1988 사랑의 스케치, 올림픽 호황기에 들끓던 1988년 한국의 일대 붐을 일으켰던 응답하라 시리즈 3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재미있는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이 바로 1988. 그 이유는 지극히 진한 이웃 간의 가족애가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다섯 가족은 저마다 경제 상황도 가족 구성도 달라. 해리 가족은 가난한 반지하 생활. 류준열 가족은 복권에 당첨된 벼락부자. 고경표 가족도 가난한 모자 가정. 부자 가정의 박보검은 중졸의 천재 바둑기사다.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서로 도울 수 있는 좋았던 시절에 우선 울컥한다. 모두가 촌스러웠던 시절의 추억을 폭소로 자아내면서 함께 울고 안아준다는 휴머니즘과 가족에는 슬픔까지 포함해 울음을 터뜨리고 말 것임에 틀림없다. 마더 무상한 사랑. 철새 연구자인데 연구소 폐쇄로 초등학교 임시교원으로 있는 수지는 학생 중 한 명인 허유리, 학대 아동임을 알게 된다. 수지는 해외 유학이 정해졌기 때문에 경찰이나 동료 교원 등 각처에 도움을 청해도 아무도 움직여주지 않고 마지막으로 방문한 율가의 쓰레기 버리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질식 직전에 율을 발견. 아! 하고 충격을 받은 후 상처받은 소녀를 구해내기 위해 그 소녀의 엄마가 되기로 한 여성의 이야기다. 위 두 작품뿐만 아니라 옛날 옛적의 인기 드라마가 이렇게 많았나 할 정도로 예전 드라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그 댓글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스케치는 통곡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재미있었어. 시대 배경, 가족의 동료, 꿈, 좌절을 적절하게 표현했고 뭐니 해도 등장인물 모두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캐스팅. 제가 생각하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한류 드라마입니다. 일본 아침 드라마에서 이런 분위기의 드라마를 하면 좋을 텐데. 지금 다 보았는데 저는 둔감해서 끝까지 박보검 군과 결혼할지 어떨지 조마조마했어요. 제가 제일 통곡했던 거는 옛날 드라마 49일. 정말 멋진 드라마였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당연한 하루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 일은 아니지만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스케줄러의 과거를 알았을 때는 소름이 멎지 않았어요. 49일에 대해서 좀처럼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엄청 기쁘네요. 도깨비잖아. 한국 드라마 경력 15년 남짓. 감동계는 많이 받고 눈물샘은 강하게 단련됐다고 생각했는데 도깨비만큼 뜨겁게 울었던 드라마는 없었어. OST 역시 좋아서 OST가 나오면 줄거리와 합쳐서 과호흡이 될 정도로 울어버릴 때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괴로웠어. 출연진보다 더 울었을지도 몰라. 앞으로 볼 사람도 있을지 모르니까 내용은 밝히지 않겠지만 최고의 드라마였다. 이해합니다. 도깨비는 각본가가 복선을 쳐서 만들고 매번 영화라고 생각할 정도로 영상이 예쁘고 음악도 훌륭한 아주 좋은 작품이었어요. 고등학생과 아저씨라는 조합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소감을 자주 받는데 거기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늘 생각했어요. 숫자고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탁과 도깨비뿐만 아니라 저승사자도 반드시 만난다는 거겠죠. 구가 의식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드라마는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잠깐 얘기가 빗나갔지만 도깨비를 보내주셔서 기뻤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드라마에 빠져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스토리 전개는 물론 배우, 여배우가 모두 유별나게 연기를 잘하는 것. 그리고 매번 빠져들어가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러브코메라는 장르의 드라마에서도 반드시 감동이나 공감하는 장면이 있어 눈물이 납니다. 장혁주연의 운명처럼 널 사랑해는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로 러브 코미디이지만 타올이 필요할 정도로 울먹였어요. 한 작품 보면 그 세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각오가 필요해요. 응답하라는 전부 재미있으니까 추천. 다만 여기에 소개된 1988은 가장 눈물이 나지만 로컬색이 꽤 강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여기에는 없는데 도깨비 좋아요. 해외 촬영도 웅장한 영화 같은 장면들이 많고 영상과 편집의 아름다움이 장난 아니다. 각본도 좋고 가끔 끼는 코믹한 씬이 또 귀엽기도 하고 그만큼 안타까움과의 갭이 엄청나서 마지막에서는 두통이 날 정도로 울었어요. 엔딩을 알면서도 자꾸 보고 싶은 그런 영화 같은 드라마였어요. 저도 도깨비를 최근에 시청했어요. 곳곳에 킥킥 웃을 수 있는 코믹한 장면이나 후반부를 향해 드라마틱한 전개가 펼쳐지는 반면 불가사의한 온화함이 계속 이야기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듯한 감각의 좋은 작품이었어요.
어쨌든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너무 멋있었어요. 난 아직 여기 나온 어떤 것도 본 적이 없네. 제가 통곡한 한류 드라마는 노란 복수초와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 별에서 온 그대. 러브 코미디와 멜빵이 믹스된 듯한 스토리로 질리지 않고 삽입곡도 깔끔하고 최고였어요. 한류 드라마 팬들에게는 재현이시네요. 겨울연가부터 저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가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발리에서 생긴 일은 결말을 알고 있는데 자꾸 보게 되네요. 발리에서 생긴 일 최고죠. 한 10번은 봤고 DVD, OST도 샀어요. 인성이랑 지섭이 진짜 짱이었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새롭네요. 한류 드라마의 매력은 히로의 락을 스트레이트로 그린다는 점이다. 악자는 어디까지나 악하고 좋은 사람은 좋다는 직설적인 이야기의 전개는 매우 이해하기 쉽고 지극히 평범한 문법을 사용해 시청자는 고민할 것 없이 분노나 슬픈 감정을 함께 공유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한류 드라마는 아주 잘 만들어져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각국에서도 좋은 평가되고 있죠. 마더는 최근에 봤어요. 아역의 여자아이가 성장했던 것 같은데 한류 드라마에는 흔히 있는 것이 세월을 걸쳐서 촬영하는 것 같아. 아이들은 2년이면 엄청 성장하니까요. 몇 번인가 울었고 아직 갈 길이 먼 드라마라고 생각했는데 마더 짱이었어요. 아카데미의 다른 작품들보다 훨씬 재미있네요. 요즘도 이 드라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요. 10여 년 전 서울 1945 미안하다 사랑한다. 제가 이 두 작품 때문에 통곡했어요. 서울 1945는 픽션이라고는 하지만 전쟁 직후 한반도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면서 공부가 됐어요. 동시에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멍청한 정책을 펼쳤는지 현대로 이어지는 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서울 1945는 빠졌습니다. 한국전쟁의 모습을 보고 통곡했었어요. 저의 첫 한국 드라마는 가을 동화. 덧없이 아름다운 드라마에 빠져들었어요. 그 뒤로도 여러 개의 한국 드라마들을 봤는데 가을 동화가 부동의 1위. 한국 드라마는 비슷한 이야기의 전개인 것 같지만 배우들의 연기력이 훌륭해서 재미있게 볼 수 있다. 펑펑 울 수 있는 추천 드라마는 못난이 주의보입니다. 사극을 보다가 힘들어서 가벼운 드라마를 보려고 시작했는데 타이틀의 못난이와는 전혀 다르고 끝나고도 한참 동안 가슴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 엄청 울기도 울었습니다. 단연 도깨비입니다. 미남 미녀 투성이의 영상이 예쁘다. OST를 좋아해서 CD도 사버릴 만큼 빠졌는데 주인공이 죽었을 때 설마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울고 계셨어요. 도깨비 짱이네요. 이거에 버금가는 드라마가 없을까 하고 찾는 중인데 누가 좀 추천해주세요. 왜 반일만 하고 있는 국가의 홍보를 하는 거죠? 돈이라도 받았나요? 한국의 이미지업, 전략의 감쪽같이 넘어가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좋고 나쁜 미디어로서의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세뇌된 건 당신이야. 한국에 한 번이라도 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